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볼게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래요. F에 힘을 가해요. 두 번째는 2F에 힘을 가해요. 세 번째는 3F에 힘을 가해요. 이렇게 힘을 F 또는 그 2배인 2F, 처음에 3배인 3F 이렇게 힘을 계속 강하게 가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속도가 변하냐고요. 이랬을 때 처음에 F에 힘을 가했더니 T시간 동안 V의 속력이 됐대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은 EF, 처음보다 2배의 힘을 가했어요. 처음보다 2배의 힘을 가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2배가 변했어요.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EF에 힘을 주면 기울기가 2배가 더 커졌네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2배가 됐네요. 또 이번에는 3F에 힘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3F에 힘을 가하면 같은 시간 동안 3배로 속도가 변했습니다. 3배로 속도가 변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고요. 처음 가속도의 몇 배? 3배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처음 가속도의 3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기울기를 얘기하고 알겠죠? 그 기울기가 힘에 비례하네요.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와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힘을 가할 거예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처음에 질량인 M인 물체에 F의 힘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이 2M이에요. 2배 큰, 질량이 2배 큰 물체한테 같은 힘 F를 가했어요. 그 다음은 질량이 3M, 질량이 3배 큰 물체한테 같은 힘 F를 가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질량은 M에 F를 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2배 큰 물체에 F를 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3배 큰 물체에 F를 가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처음에 같은 힘 F를 가한 겁니다. F는 일정한 거예요. 서로. 힘은 일정해요. 자, 질량이 M인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F에 힘을 가했더니 T시간 동안 V만큼 속도가 변했대요. 그런데 2M이에요. 2M. 질량이 2배 커지면 속도가 이게 반밖에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의 변화량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어. 그 다음에 질량이 3M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V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그런데 이 기울기가 아까 뭐였죠?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드네요.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 2F, 3F 힘이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해요. 두 번째, 질량이 M, 2M, 3M 이렇게 같은 힘 F를 가하는데 질량이 점점 증가하면 가속도는 점점 감소해요. 가속도는 점점 감소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가 역수에 비례한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반비례가 무슨 뜻이다? 역수에 비례한다. 역수에 비례한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n분의 질량의 역수에 비례한다가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두 개를 합쳐서 A는 n분의 F. 맞죠? 가속도는 질량이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해요. 그래서 A는 n분의 F. 넘기면 M을 넘길 거예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F는 M이에요.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M은 A분의 F. A는 M분의 F. 됐죠? F는 MA. M은 A분의 F. A는 M분의 F. 까먹지 마세요. 자, 또 단위 볼게요.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 힘의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었고 혹시나 그램으로 나오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예,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g 이렇게 나오면 얼마 이게? 0.5kg. 그래서 0.5kg 이렇게 0.5kg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이 안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 거 잘 아시죠? 힘의 정의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합력이에요. 합력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에요. 이때 잘 봐요. R자 힘이라고 그랬어요. R자 힘. 그러니까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R자 힘이에요. 합력이라고요. 알았죠? 좀 이따가 바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 곧 힘입니다.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 힘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F는 MA잖아요. 그런데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게 힘의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예, 이게 힘의 단위예요. 이게 뉴턴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뉴턴과 같은 표현이고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은 가속도가 왜 생긴다 그랬어요? 힘을 받아야 가속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곧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이라고 가속도 배울 때 했습니다. 질량이 2kg이고 힘이 20N이에요. 가속도 구하래요. 그러면 가속도 A는 M분의 F. 선생님, 왜? 우리 가속도 이거 말고도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가속도들 있잖아요. 예, 볼게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몇 개를 배웠나 한번 볼게요. A는 T분의 델타 V는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있었고요. 가속도가 있는 게. 또 등가속도 운동 3개가 있었어요. V는 V0 플러스 AT. 이것도 여기에 가속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여기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 알면 가속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예요. 여기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걸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였어요. 또 하나가 공식은 아니지만 VT 그래프에서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였어요. 맞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였어요. 이울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가속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가속도에 대한 공식이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두 개는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래프 넷.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5이에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가속도를 구하라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에 이렇게 질량과 힘이 주어져 있으면 M분의 F로 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와 시간이 주어지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변위와 시간과 처음 속도가 주어지면 두 번째, 그래프가 주어지면 기울기가 가속도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식을 유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면에 과학은 식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대입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식, 어떤 그래프, 뭘 이용해서 풀지를 묻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맨 먼저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암기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요. 근데 어떤 공식에 적용하느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A는 n분의 F인데 가속도 구하래요.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니까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그래프도 배웠는데 어느 거 쓰냐고요. 예, 여기는 질량하고 뭐야? 힘 주어졌으니까 질량과 힘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질량이 얼마요? 2kg이에요. 힘이 얼마요? 20이에요. 약분하면 얼마요? 10N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 힘이 뭐라 그랬다? 알짜 힘이라 그랬어요. 알짜 힘. 알짜니까 이 알짜 힘이 20N이죠. 됐죠? 자, 아래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가속도. 자, 질량분의 힘인데 이 힘이 알짜 힘이에요. 위 문제는 힘이 하나였어요. 힘이 하나니까 알짜 힘이 그냥 20N이에요. 그렇지만 아래쪽은 힘이 두 개예요. 힘이 두 개. 그러니까 알짜 힘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질량이 얼마요? 5kg이에요. 30 써야 돼요? 20 써야 돼요? 10 써야 돼요? 그렇죠? 알짜 힘이니까 합력이에요. 합력이니까 10을 써야 돼요. 10N.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m/s 제곱입니다. 손이 벽돌을 밀어요. 이때 말, 주어와 목적어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손이 벽돌을 밀어요. 왜 벽돌을 밀어요? 벽돌이 움직이라고 벽돌을 미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칠판을 밀어요. 제가 칠판을 밀면 제가 칠판을 밀어요. 칠판이 뒤로 물러나라고 칠판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칠판이 너무 무겁고 단단하고 벽에 고정되어 있어서 칠판은 안 밀리고 내가 반대로 밀리죠? 그게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손이 벽돌을 밀면 동일하게 벽돌도 손이 밀어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손이 벽돌을 민다의 반작용은 뭐야?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벽돌이 손을 민다야. 자, 종태기가 칠판을 민다의 반작용은 뭐야? 칠판이 종태기를 미는 거예요. 칠판이 종태기를 미니까 종태기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자, 얼음판 위에서 손뼉치기를 해요.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서로 손뼉치기 아시죠? 이거. 하이샤. 호이. 요거. 됐나요? 이거 손뼉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쳐봐요. 이럴 때 서로 밀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탁 밀었어요. 얘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이게 A고 이게 B예요. A가 B를 미는 만큼 B가 A를 밀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손이 벽돌을 밀었어요. 왜 벽돌을 밀었어요? 벽돌이 움직이라고 밀었어요. 그러니까 작용점은 벽돌에 있어요. 그래서 요 힘이 손이 벽돌을 민 힘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손이 벽돌을 밀면 벽돌도 손을 밀어요. 손이 벽돌을 밀면 같은 힘만큼 벽돌도 손을 밀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로 됩니다.
벽돌이 손을 밀어요. 벽돌이 손을 미니까 손도 움직여요. 내가 칠판을 밀어요.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이 나를 같은 힘으로 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반대편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번에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작용점은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벽돌이 손을 민 힘이에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벽을 민다. 얘 반작용은 뭐예요? 벽이 종태기를 민다예요. A가 B를 민다의 반작용은 B가 A를 민다예요. 서로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롱. 오케이? 넘어갑니다. 됐죠? 작용과 반작용의 조건이에요. 아까 힘의 평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짝이 되어 나타나고 서로 다른 두 물체예요. 두 물체. 다시 말해서 내가 칠판을 민다. 그러면 종택이라는 물체 하나와 칠판이라는 물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손이 벽돌을 민다. 손이라는 물체 하나와 벽돌이라는 물체 하나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헤엄쳐 가요. 헤엄쳐 나갈 때 내 손이 종태기가 물을 민다요. 종태기가 물을 미는 만큼 물이 종태기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종태기가 물이 종태기를 이렇게 물체가 두 개여야 됐고 그리고 서로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짝이 되어 나타나고요.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래요. 같은 직선상에 있대요. 같은 직선상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손이 벽돌을 밀면 그거의 반작용은 벽돌이 손을 밀어요. 두 개는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은 직선상에 있다고. 저렇게.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 있어야 돼. 두 힘이. 그러니까 내가 가하는 힘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같은 직선상에 있고 동시에 발생해요. 내가 벽돌을 안 밀면 벽돌도 나를 안 밀어요. 내가 칠판을 안 밀면 칠판도 나를 안 밀어요. 내가 친구하고 빡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하고 야 이 새끼 너 까불아 빡 해요. 빡빡 하면은 내 머리가 친구의 머리를 때린 만큼 친구의 머리도 내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힘의 크기가 같아요. 나는 친구를 이쪽 방향으로 때리면 친구는 나를 이쪽 방향으로 때리니까 방향은 반대예요. 같은 직선상에 있고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말은 내가 친구를 때리려다가 안 때리면 친구도 나를 안 때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만 작용과 동시에 같이 발생해요. 팍 이렇게. 그렇지. 얘 그다음 얘는 아닌 거예요. 자, 뉴턴의 제3법칙을 설명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로켓이에요.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로켓은 우주에 공기가 있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면 자 여기에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잡고 있다가 딱 넣으면 피쉬 하면서 피쉬 하면서 풍선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풍선 여러분들 불다가 팍 놓친 적 있잖아요. 풍선 이렇게 불다가 팍 놓치면 풍선 그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풍선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면 고무풍선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아갑니다. 풍선이 공기를 미는 만큼 공기가 풍선을 반대로 밀어줘서 날아가는 거예요. 수영을 합니다. 손이 아까 있던 거예요. 손이 물을 미는 만큼 물이 손을 밀어요.
손이 물을 민다가 작용, 물이 손을 민다가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수영할 때 손으로 물을 휘저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이 손을 밀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 위에 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로켓이 나가냐고요. 어떻게 로켓이 나가냐면 로켓가 이렇게 있으면 로켓에서 연료를 태운 얘를 고속이에요. 고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사를 해요. 피식 하고. 그러니까 로켓이 연료 입자를 미는 만큼 탄 연료 입자예요. 오케이? 그런 만큼 이 연료 입자가 로켓을 미는 거예요. 선생님, 연료 입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나요? 예, 맞아요. 연료 입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피식 뿜어주는 만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의 공통점은 뭐냐면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힘의 크기가 서로 같죠?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른 거예요. 자, 보시면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과 이 힘,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작용, 반작용은 손이 벽돌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벽돌에 있고 그거의 반작용인 벽돌이 손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는 게 아니라 손이 벽돌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벽돌, 목적물에 있고 그거의 반작용인 벽돌이 손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서로 멀어져요. 그래서 두 힘은 합성할 수가 없어요. 합성할 수가 없어요. 까먹지 마세요. 반면에 두 힘은 힘의 평형에서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해요. 그러면 알짜힘이 얼마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짜힘이 0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면 힘의 평형, 한 힘이 손이 벽돌을 민다 라는 한 힘이 벽돌이 손을 미는 힘을 만들어내는 한 힘이 두 물체에 작용하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A가 B를, B가 A를 해요. 물체가 손이 벽돌을, 벽돌이 손을 이렇게 주어와 목적으로 서로 바꾸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무조건입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이렇게 서로 A, B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효리와 종태기를, 종태가 효리를, 이거예요. 반면에 두 힘의 평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종태기가 있어요. 됐죠? 자, 이 옆에 효리가 있고요. 이 옆에 태기가 있어요. 종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겨요. 오케이? 이게 바로 힘의 평형이에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죠. 알아들었나요? 제가 효리한테 가야 될까요? 태희한테 가야 될까요? 왔다리 갔다리 그 중간에 제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효리가 종태기를, 태희가 종태기를. 알아들었죠? A가 C를, B가 C를. 목적물이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A가 C를, B가 C를. 이렇게 목적물이 같은 한 목적물을 두 힘이 작용을 하는 경우. 자, 작용, 반작용은 운동 상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점점 가속되는 물체도 작용, 반작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고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면에 두 힘의 평형은 알짜힘이 0인 거예요. 알짜힘이 0이면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움직이는 물체,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자임이 0이니까 힘의 평형 상태인 겁니다.